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리즈 세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C.S. 루이스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영문학자였습니다. 루이스의 직업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 현실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현안이라는 책의 한 장에서 루이스는 민주적 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루이스가 말하려던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민주적 교육보다는 평균화 교육 또는 평균주의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흥미로운 구분으로 글을 시작을 합니다. 민주적 교육은 민주주의 신봉자들이 좋아하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존하게 해줄 교육을 의미해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님을 깨닫기 전에는 교육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금 시니컬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루이스가 말하는 민주주의 신봉자들이 좋아하는 교육이 평균주의에 치우친 교육 철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죠. 루이스는 이런 개념에 따르면 능력 있고 부지런한 학생들을 둔하고 게으른 학생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경주에 나선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는 대회여야 한다는 거죠. 루이스는 약간 냉소적으로 이런 평등주의적 교육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을 말합니다. 모든 필수 과목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아주 폭넓게 만들어서 모든 학생이 무엇인가에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공부를 할 생각이 없는 학생이라도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교육이 이렇게 낮아질 때 그런 교육을 받은 나라가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나라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경쟁국과 적국이 친절하게도 같은 교육 제도를 채택하는 것뿐이라고 말하죠. 바보들의 나라는 바보들의 세계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고까지 루이스는 말합니다. 루이스가 이 글을 쓴 1944년은 영국의 교육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교육법이 제정된 해였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몇 개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초안은 이미 잡힌 상태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시행이 조금 늦어진 거죠. 이 법에 따라서 5세부터 15세까지의 모든 아동들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인 11세에 시험을 쳐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루이스의 글을 보면 이런 변화의 근간에 루이스가 민주적 교육이라고 부르는 관점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에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인 옥스퍼드를 비롯해서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 대학교들이 11세기, 12세기부터 세워졌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문법학교, 그래머스쿨이나 사립학교인 퍼블릭스쿨이 그런 고등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중등교육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조기 교육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모든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면서 학교 운영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이유를 붙여서 그 과정을 평균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기도 하죠. 결국 영국의 교육 제도는 훗날 이런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중등교육 과정을 통합해서 종합학교라는 걸 만들고 말 그대로 다양한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죠. 루이스는 이런 시도에 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평등이란 개념은 순전히 사회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이 개념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는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지성의 세계, 즉 교육에까지 평등이라는 개념을 억지로 우겨 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미, 즉 아름다움에 관한 감각이나 덕 같은 덕목들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끈질기게 탐구하면서 더 아름답고 더 덕스러운 상태를 추구하는 소수가 이룰 수 있는 경지죠.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인이 아닌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탐구, 즉 학문은 역시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진리는 애써서 그것을 탐구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연습을 게을리하는 학생은 더 어려운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리 탐구의 영역에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영역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게 루이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루이스는 참된 민주적 교육, 즉 민주주의를 보전할 수 있는 교육은 각 고유의 분야에서 가차없이 귀족주의적이고 뻔뻔스럽게 콧대가 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과정을 세울 때 알고 싶어 하고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학업에 영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과정의 난이도를 낮추기만 하는 것으론 제대로 된 지식인을 키워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루이스는 이 평균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주어진 교육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억지로 섞는다고 해서 또는 평가 기준을 일부러 낮추거나 평가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도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교실을 보면 수업을 영 따라가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자기 바쁘고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교실에 있어도 평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반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죠. 조금 웃기는 일이죠. 평준화 지역 안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발은 근거리가 우선되는 추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의 운영은 성적에 따라 또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평등은 모든 영역에서 자연적으로 적용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루이스는 평등을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병든 이에게 필요한 약과 같다는 거죠. 루이스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고 그 때문에 평등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지나친 정치적, 사회적 힘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인간에게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강조하는 사회적, 정치적 평등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이나 총리가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보다 선한 의지와 통치에 대한 출중한 재능을 가진 왕이나 영주가 다스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통치자가 연속해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모든 지위를 제한하는 민주주의가 좀 더 현실적이긴 합니다. 평등이 병든 이에게 필요한 약과 같다는 루이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루이스가 엘리트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루이스는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엘리트주의, 즉 배움의 열정과 자질이 있는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루이스는 인간의 타락을 이유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의 엘리트 우선주의는 반대할 겁니다.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루이스는 소수의 인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서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그럼 교육 과정에서 낙오되는 학생들, 즉 좋지 못한 교육 성취도로 인해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반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성적을 비관한 자살 이런 말이 드물지 않으니까요. 루이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교육 과정을 평균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을 일부러 섞거나 평가 기준을 낮추거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사실 원하는 대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대학이나 가봐도 공부에 별 관심 없이 그냥 좋은 학점을 받거나 대학교 졸업장을 받는 게 목표인 학생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애초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평균적으로 만들거나 학업 성취도를 비슷하게 깎아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많이 만든다? 이게 해법일까요? 대학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게 당장의 사회 경제적으로 수치상 유익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원래 목적인 학문의 지능 그리고 지식인을 길러내는 일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지금 누구도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건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이라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단순히 경쟁은 악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달성해야 될 학력 목표 자체를 낮추는 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겁니다. 일본의 유토리 세대라는 예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죠. 루이스의 주장을 요약하면 평등이라는 가치는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나 해당하는 것이고 모든 영역에, 특히 교육이라는 영역에 과도하게 적용시키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평등주의 교육은 오히려 그것을 가능케 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허술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성적 지상주의나 학력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학 간판에만 집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구체적으로는 최종 학력에 따른 연봉 격차를 누그러뜨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교육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평등주의 교육이란 주제에 관해서 루이스의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입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에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토론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